토라지는 가족. 이현민 글, 그림. 이현민 작가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가족이요? 그냥 식구. 가족이란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이 사실 더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사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욕구. 감정적으로 되게 좀 편하게 있고 싶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 내지 아무 말이나 하고 싶다. 까불고 싶다. 나가거나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억압받거나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듬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금자리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안에선 유치해지는 수도 있는 거. 우린 가족이야. 이런 선언적인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왜 났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묶여있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서로 닮아있고 가장 애정어린 존재들의 영역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때로는 가장 낯설고 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소리내어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돌처럼 침묵하며 차갑게 얼어붙기도 하고 집 밖에 머물면서 각기 다른 계절의 체온을 몸에 익히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같은 온기를 나누고 같은 밥상을 나눕니다. 비록 TV 드라마에서처럼 감동적인 화해를 선언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지요.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서명 토라지는 가족. 저자 이현민. 출판사 고래뱃속. 다들 영산강에 용이 누워있다는 거 알고들 있지? 그 용은 예전엔 황금빛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지. 검과 같이 용맹한 이빨, 스님같이 부드러운 눈매. 그 모습은 마치 황금 갑옷을 입은 인자하신 장군님 같았지. 그런데 왜 그 화려한 빛을 잃어버렸을까? 그만한 영물이 어째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누워있냐 이 말이야. 오늘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영산강 이야기. 방승희 글, 정인성, 천복주 그림. 뭐해 출판사. 도서명 영산강 이야기. 저자 방승희. 출판사 뭐해 출판사. 동물들의 장례식. 치추 글, 그림.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치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동물들의 장례식이란 첫 책을 출간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동물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책에 처음에 나오는 돌고래 경우는 2008년도에 울산 앞바다에서 참돌고래 무리가 죽어가는 한 참돌고래를 계속해서 물 밖으로 띄워서 숨을 이어가게끔 하는, 나중에는 그 참돌고래가 밑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 동작을 또 반복했고, 그 돌고래가 가라앉은 다음에도 나머지 참돌고래 무리들은 그 지역을 맴돌면서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 인종을 지키는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돌고래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나오게 된 경우는 뭔가 시체라든지 꿈과 관련된 장소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동물이 까마귀잖아요. 까마귀를 두 번째 동물로 하게 됐는데요. 까마귀 경우는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로드킬을 당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에 까마귀 무리들이 물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면서 로드킬 당한 동물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 도로로 통통통 튀어와서 그 동료를 지그시 보다가 부리로 콕콕 찍어보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동작을 반복했어요. 그 까마귀가 굉장히 침착했는데 그 차가 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차를 멈추게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우두머리 느낌이 팍팍 났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그 자리를 맴돌다가 사라졌어요. 까마귀 굉장히 시끄러운데 날아갈 때는 조용하게 싹 날아갔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늑대 같은 경우는 동료들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구슬픈 하울링을 한다고 해요. 무리지어서 막 하울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각자 개개인적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슬픈 거를 이렇게 표현하듯이 구슬프게 하울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랑 꼬리를 쭉 늘어뜨린 채로 동료가 죽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책에 의하면 어떤 늑대 무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6주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 늑대들이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 그 깊은 애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죽은 동료를 발견하면 코를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그쪽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뼈가 있으면 뼈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말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흙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무덤까지도 만들어준다고 해요. 코끼리가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무덤으로 만드는데 꽤 그 시간도 걸리는데 전체를 다 덮을 때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준다고 책에는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육사가 굉장히 잘 돌봐주는 그 코끼리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육사가 죽으니까 그 매년마다 그 사육사의 죽은 기일마다 그 코끼리 무리가 그 사육사의 집 앞에 찾아와서 애도를 하는 행동을 보이고 떠난다는 거예요. 죽은 날을 기억한다는 거죠? 네. 그걸 사육자 안다는 거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굉장히 영물은 영물이구나. 어떤 동물원은 고릴라가 이렇게 동료가 죽으면 그 고릴라 무리들을 같이 밤을 새고 그 새벽에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줘서 차례씩 들어가서 그 고릴라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를 이렇게 규칙처럼 만든 동물원도 있다고 해요. 네. 새벽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마지막 발인을 하러 가기 시작할 때 어떤 준비하는 과정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고릴라를 맨 마지막 동물로 배치하게 됐어요. 작가가 생각하는 동물들의 장례식. 제가 생각하는 동물들의 장례식은 종류가 죽었을 때 관찰되는 동물들이나 동물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나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는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죽음은 모든 생물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새로운 생물과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일도 모든 생물에게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별에 슬퍼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명 동물들의 장례식. 저자 치추. 출판사 고래뱃속. 무릇 그리스 여성에게 성공이란 명망 높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히파르키아는 성공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철학과 진짜 행복을 맛보기로요. 동물로부터 우린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동물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나 만족감은 잠깐이었고 저의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책들은 우리 보라고 쓰인 게 아니야. 넌 여성스러움을 망치고 있어. 결혼이란, 책이란, 여성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지 상관없었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최초의 여성 철학자 히파르키아의 모험과 성장. 도서명 철학자 강아지 결혼. 저자 바바라 스톡. 출판사 미메시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입에 넣자 사랑 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시가 아니라 와인의 이름이다. 매년 새로운 와인의 시에 한 구절 같은 이름을 붙이는 와인메이커 앤더스 프레드릭 스틴. 그는 덴마크의 세계적인 레스토랑 노마의 소믈리에로 활동하다가 2013년 프랑스 시골 마을 아르데슈에 정착해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배합, 색다른 침출이나 압착법을 통해 매번 고유한 내추럴 와인을 생산해 톱클래스 와인메이커로 자리매김한 앤더스. 그는 와인에 센스 있는 정치적, 시적 문장에 이름을 붙여 무미건조한 와인 라벨에 다층적인 이야기를 더한다. 상품명 바다의 플라스틱을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전부 마법이야. 화학이 아니야. 와인에 관한 그의 집념, 지식과 더불어 직감과 호기심의 결과물을 담고 있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록. 우리의 와인은 인생 속 한순간의 산물이다. 접착제로 고정해 둔 사진을 닮았다. 와인의 이름은 그 순간을 상징할 때가 많다. 우리에게 와인의 이름은 타인과 맺은 관계만큼 의미 깊다. 호프 앤 피스 설립자 앤더스 프레드릭 스틴. 앤더스의 포도밭에서 자란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그대로 그의 와인으로 옮겨와 각자의 자리를 찾는다. 이미 아름다운 앤더스의 와인들은 그가 세심하게 기록한 글을 읽은 후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와인 수입회사 뱅베 김은성. 와인메이커로 나아가는 배움의 여정에 관한 치밀한 기록. 도서명 우리의 정원에는 시가 자란다. 저자 앤더스 프레드릭 스틴. 출판사 미메시스. 당신이 분노하는 데는 5만 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원인을 파악해 삶의 에너지로 바꿔보자. 분노 뒤에 숨은 6가지 진짜 감정. 첫 번째, 분노는 심판이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으므로 당신은 변해야 한다. 두 번째, 분노는 기대다. 내 기대나 바람을 위해 당신은 나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분노는 자기 요구다. 내 기준에 맞춰 당신도 나와 같아야 한다. 네 번째,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내가 무력할 때 당신은 즐거우면 안 된다. 내 감정에 공감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분노는 두려움이다. 나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더 심각한 위험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분노는 사랑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다. 상대방 역시 나에게 헌신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치솟는 분노가 불편한 당신, 직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분노를 이해하는 완벽 메커니즘, 한 권으로 끝내는 분노의 모든 것. 툭하면 화가 나는 당신을 위한 분노 처방전. 도서명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저자 충페이충. 출판사 더페이지. 남들이 세운 기준에 매달리지 않고 나답게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사는 법. 멘탈이 약한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타인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남의 시선과 남의 말에 신경 쓰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나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고 내심 바란다. 유리 멘탈을 가진 청춘들을 위한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답게 성공하는 51가지 독한 조언. 삶의 목표, 인간관계, 자아관리, 직장생활, 연애 등을 포함해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 다이아몬드 멘탈로 거듭나는 비법. 자유와 자유를 구분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뼈 때리는 조언이 마음을 뒤흔들고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뭘 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나답게 사는 방법. 도서명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저자 차이웨이. 출판사 미디어숲.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341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만 3억 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AI가 바꾸는 미래를 준비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챗GPT부터 AGI까지 인공지능의 원리와 미래, 실생활 활용법, AI 황금기에 필요한 능력까지 모든 것을 알려준다. 10대 청소년도 이제 인공지능이 바꿀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AGI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온 챗GPT부터 곧 모습을 나타낼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GI까지. 인공지능이 주도할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길러야 하는 통찰까지. 인공지능이 바꾸는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 AI 황금기, 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필요 핵심 역량까지 모든 것을 알려준다.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잠재적인 발전을 예측하며 변화에 담대해져야 한다. 미래를 관통할 청소년 액션 전략서. 미디어숲의 AI,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도서명 AI,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저자 최서연, 전상훈. 출판사 미디어숲.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이자 작가, 말하고 쓰는 사람 임희정입니다. 저의 책 질문이 될 시간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될 시간,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 책 질문이 될 시간에는 부제가 있는데요. 고립과 단절, 분노와 애정 사이, 엄마, 됨을 기록하며입니다. 저는 이 한 줄의 문장이 제 한 권의 책을 정확하게 축약해 놓은 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품었던 생각, 그리고 느꼈던 감정, 그리고 했던 경험들, 무엇보다 생겨난 질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에요. 이제 임신 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한 3년 동안의 기록이 담긴 책입니다.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두 번째 책이죠? 네, 제 두 번째 책인데요. 사실 첫 번째 책은 이제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라는 책이고, 평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 가정주부로 노동을 해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야기를 쓰다가 제가 부모가 됐어요. 임신하고 저도 엄마가 됐고, 그런 다음에 제가 겪었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게 됐는데, 사실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당연히 두 번째 책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엄마 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책으로 쓸 거라고는 저도 미처 몰랐는데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책으로 나왔습니다. 출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출산을 두 번 한 느낌?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뭐랄까요? 비슷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산이 내 몸에 있는 아이가 빠져나오는 거라면 출간은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나 생각들이 빠져나오는 일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 고통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도 잘 꺼내서 정돈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표지에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웅크려서 잠들어 있는 듯한 그림인데 마치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인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나 같아, 엄마 그림 같아 라는 이제 후기도 많이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누워있지만 마냥 편해 보이지도 않고, 잠들어 있지만 언제라도 아이가 깨거나 아이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야 되는 엄마를 대변하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책의 결과도 굉장히 잘 맞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나 능력 있고 좋은 편집자분을 만나서 이 책의 순서부터 구성, 전체적인 만듦새가 정말 완성도 높게 나왔어요. 이제 제가 제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 내놓아야 하듯이 이 책도 잘 키워서 최대한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명 질문이 될 시간. 저자 이미경. 출판사 수호서재. 전하, 억울하옵니다. 무엄하다. 백제 옷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 황산벌 전투 찍는 거 아닌가요? 어이고, 쯧쯧. 처음 시작하는 역사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함께 읽어볼까? 초등 저학년부터 재미있게 역사 시작. 출발. 제1장 역사란 무엇일까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겪은 변화와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역사라고 하지요. 알다. 궁금하다. 만나다. 보다. 가다.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본 적 있지? 이번에는 뚝딱 한국사 시리즈를 읽으면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초등 한국사 완벽 파악. 재미있는 그림과 사진, 연표, 퀴즈를 보며 통사로 읽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초등 한국사. 참 쉬운 뚝딱 한국사 시리즈. 우리 함께 역사 속으로 출발. 어서 오시오. 인물의 생애와 사건을 살펴보는 재미있는 만화. 탄생 신화나 주요 인물, 전쟁 과정 등을 한 만화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고려가 통일한 과정을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주다니? 하지만 만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알 수 있어. 유머가 넘치고 이해가 쏙쏙 되는 그림. 어려운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까지 재미있는 그림을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 역사의 흐름을 잡아주는 연표,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길 찾기, 줄긋기, 퀴즈 등 역사놀이. 역사 용어, 인물, 장소, 유물, 궁금한 사실을 한데 모아주는 단원 정리까지. 한국사의 큰 흐름을 스스로 이해하고 역사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책. 도서명 참 쉬운 뚝딱 한국사 시리즈 1권, 6권까지 시리즈 완간. 저자 김원미, 강혜숙 외 서울 초등사회교과 교육연구회. 출판사 비룡소. 여기는 작은 동물들이 사는 숲. 조그맣고 털이 보송보송한 동물들이 살지요. 힘들고 지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에게 다가가 슬며시 말을 건네는 동물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속상한 일이 있구나. 슬픈 마음은 숨기지 않아도 돼. 네가 화를 내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속상했니? 실수하면 좀 어때? 괜찮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멋져. 좋아, 좋아. 넌 잘하고 있어. 쉬는 건 중요해. 그럼 중요하고 말고. 느긋느긋 푹, 뒹굴뒹굴 푹. 어떻게 매일같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니? 그럼 금세 지치고 말 거야. 다음 한 걸음은 이거라면 할 수 있어. 생각되는 만큼만 조금씩 내디디면 돼. 소중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15가지 따뜻한 응원과 사랑의 말. 전 세계 7개국 출간 1년 만에 누적 판매 22만 부 돌파. 화제의 그림책 제13회 리브로 그림책상 대상작 제6회 미라이아 그림책상 2위
도서명 오늘도 너를 사랑해. 저자 이누이 사에코. 출판사 비룡소. 그림 작가 요안나 콘세이오가 한국 독자에게 전하는 인사말과 당신은 여기 있어요. 작품 제작 비하인드. Dzień dobry, witam wszystkich czytelników Korei. Powiem wam trochę o tej książce, którą niedługo dostaniecie do ręki. Oczywiście ci, którzy po nią sięgną. 당신은 여기 있어요. 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Chciałam wam trochę powiedzieć, jak ona powstawała. To nie było takie aż bardzo łatwe. W pewnym momencie, już dosyć dawno temu, chyba w 2014 roku, Letycja przyszła do mnie, czy ja do niej, już teraz nie pamiętam dokładnie, jak to było. Chyba ja do niej jednak. I spotkałyśmy się i Letycja mi zaproponowała ten tekst, który właśnie w tej książce jest. Jesteś tutaj i jakby dla niej to było od razu jasne, że ta książka będzie zrobiona na kalkach. No i dla mnie jakby to było coś cudownego. Od razu się zgodziłam. Fantastyczny pomysł i tak dalej, tylko oczywiście nie podejrzewałam, że to będzie takie trudne. No ale dobrze, no tak troszkę podchodziłam kilka razy właściwie do tej książki, rysując najpierw jedną jej część, od razu jakby na takim przezroczystym papierze, który nie był kalką, ale taki cieniutki papier przezroczysty. Nie mam już tutaj nigdzie tej pierwszej wersji, dlatego że no, to nie była oczywiście cała, to było gdzieś 10 stron, ale przepadła. Po prostu nie wiem, nie potrafię jej odnaleźć, widocznie za dobrze posprzątałam, za dobrze to gdzieś ułożyłam. No i potem był taki moment, że jakoś nie mogłam do niej wrócić, tak? Nie mogłam sobie poradzić z tymi sekwencjami i z tą pracą na kalkach, ale to przeszło i całe szczęście w tym momencie to się stało dla mnie takie prostsze, powiedzmy. Dużo pracowałam właśnie w takich szkiecownikach, gdzie rysowałam całe te sekwencje, wszystkie tutaj, tego wszystkiego jest, różne pomysły i rozrysowywałam to wszystko, dlatego że to musiało wszystko działać, że tak powiem, właśnie w takim w takiej koncepcji, że to ma być na kalkach. No tak jak mówiłam, to nie był mój pomysł, to był pomysł Letycji. Ja się tylko na niego z wielką radością zgodziłam i tak, także teraz książka istnieje i możecie też wy za nią do niej sobie zajrzeć. 새롭게 구상 중인 작품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Tym razem rysowałam na białych papierach nowych. To nie jest właściwie dosyć często, kiedy rysuję na białych i nowych papierach, a tym razem tak było i technika jednak została ta sama. Jestem jej wierna, ołówek i kredki. 이 책을 읽을 한국 독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No i tak powstała książka. Mam nadzieję, że wam się wszystkim spodoba, że jakoś znajdziecie w niej coś, co możecie wziąć dla siebie, czym możecie się poczuć bliscy. Dla mnie to było coś bardzo, bardzo piękne doświadczenie też w myśleniu jakby o tym, co dostałam, tak, od kobiet, które były przede mną tutaj i o tym, co pokazuję dalej i stąd też tam w tej książce na końcu są nasze portrety rodzinne, jest moja babcia, jestem ja, jest moja córka
I także ta książka jest dla mnie też bardzo osobista i bardzo bliska. Ja nie umiem jakby tak myśleć o książkach zupełnie w odklejony sposób od mojego życia, więc zawsze w nich wszystkich jest jakiś kawałek mnie, jakiś kawałek mojego życia. Mam nadzieję, że i do was dotrze i że znajdzie ta książka w sobie w was jakieś echo i odbicie i że serdecznie ją przyjmiecie. W każdym razie tego i wam życzę i sobie no i przy okazji tych zbliżających się świąt życzę wam wszystkiego dobrego z całego serca i mam nadzieję do zobaczenia kiedyś jeszcze raz w Korei. 저의 한 조각, 제 삶의 한 조각. 도서명 당신은 여기 있어요. 저자 라에티티아 부르제. 그림 요안나 콘세이요. 출판사 비룡소. 지금 이 순간 당신 인생의 자서전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쩌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까요? 인생 견문록, 김홍신 에세이. 인생은 먼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지고 가야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제가 짊어진 무거운 등짐은 제 마음이 마구 퍼담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쯤 휴대폰을 며칠 꺼놓거나 신문 방송과 절연한 채 호젓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단식을 해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편리함은 디지털의 몫이지만 행복은 아날로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만 독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감동의 베스트셀러 인생사용 설명서의 작가 김홍신이 전하는 인생의 참맛. 도서명 인생 견문록. 저자 김홍신. 출판사 해냄 출판사.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곰들이 강가에서 입을 벌리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알을 낳기 위해 살던 곳으로 돌아온 산란기 연어들을 기다리는 곰들이다. 자연의 흐름을 잘 아는 곰은 연어가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다. 그 회귀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심지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끝끝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애쓴다. 이토록 생명력이 강하고 고유한 특성을 보인 훌륭한 연어의 회귀량이 줄어들고 있다. 아주 오래전 강가에 사는 원주민들은 회귀하는 연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것을 연어가 알고 매년 되돌아와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백인들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여기에 연어와 쉐드, 에일와이프가 풍부해서 인디언들이 가로보를 만들어 잡아들였다. 인디언들은 이 방법을 백인에게 가르쳤고 백인은 물고기를 식량과 거름으로 사용하다가 급기야 댐을 세우고 나중에는 빌레리카 운하를 건설하고 로웰의 공장을 세우면서 물고기 이동의 마침표를 찍었다. 본문에서 그들은 연어를 마구 잡아들였다.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자 연어를 양식장에서 더 많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고 19세기에는 양어장에서 연어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 양어장에서 만들어진 연어는 야생 물고기와 같았을까? 사람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야생 물고기를 잃은 만큼 양어장 개체가 그 부족분을 항상 상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바다의 환경 수용력은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던 예전만 못하다. 본문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는 환경 수용력을 소실했고 더 이상 새로 등장한 대량의 양어장 개체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어가 살아남지 못하면 지구 또한 생존할 희망이 거의 없다. 지구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연어의 삶. 도서명 연어의 시간. 저자 마크 쿨란스키. 출판사 디플롯.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